아니 본인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신영강 당원님은 새로운진보정당 초창기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유의미하다.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력 없음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김철 당원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1주대와 관련해서 제기하신 게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제1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진보정당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같이 얘기하고 하자라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지적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만들어지면 그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주제였어요. 그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명만. 네. 아니시면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1주제와 관련해서 집에 가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최양규 당원님. 2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손 들어야죠. 두 번 기회 없습니다. 자, 2부가 있고요. 그리고 3부 총정리 시간이 있으니까. 네. 남동 체육관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면 제가 정국위원님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8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2008년도에 2007년 12월인가 제가 소위 말하는 선거 탈당파 40인 서명한 사람 그 문제의식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진보정당 운동의 모토가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지금 진보신당이 창당하고 3년이 흘렀는데도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금 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얘기하면서 민주노동당, 심지어는 국민참여당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니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처음에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의 그런 모토들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2012년을 그때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서 토론회하고 할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2012년의 전망인가? 전국연합 문건에 나와 있다. 12년의 전망인가요? 그게 이제 2012년이 김일성 장군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서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좀 더 이 통합에 목말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어쩌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목말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버뜩버뜩 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도 좀 더 원칙적인 그런 식의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같이 입각해서 좀 통합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3분 만에 끝내주셨네요. 약간 1차 예정된 시간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8시 50분까지 쉬고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시까지가 우리가 대여기 시간이니까요. 늦게 오시면 더 많은 얘기 못합니다. 들어오신 건가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5분뿐이 없습니다. 10시, 대관이 10시까지라는 거죠. 10시까지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시원해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발언을 좀 간결하게 5분 이내에 정리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은 당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고 6월 13일인가요? 6월 13일 날 시당 주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진보정당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8일 날 남동 심화공간에서 아침 9시부터 운영이 워크숍이 동일한 주제로 있습니다. 그때는 중앙에서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전원배 동지하고 정종건 동지가 내려오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같이 오셔서 워크숍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 내가 당원에서 오신데요. 제가 아까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던졌지만 꼭 그거에 한정되지 않고 첫 번째 주제와 연동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 본인과는 좀 생각이 틀린 지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코파이가 들어갑니다. 분발이가 한 명 있다. 초코파이 들어갑니다. 식사들을 다 안 하셔가지고 아까 잠깐 담배 피시면서 얘기 나오시는데 뒷풀이를 해야겠지요? 네. 네. 그것마저 달리면 어떻게 하자고 단일안으로 만드세요. 갈 사람 그게 다른. 그게 제일 함정이에요. 네. 아까도 그러던데요.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가라고. 자, 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못하신 분 손 드셔도 좋고요. 두 번 또 아까 하신 분도 또 하셔도 됩니다. 안 하면 찍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최학규 동지. 예, 남동의 최원. 우리 당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에. 네, 이것도 이제 강령 제정할 때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령에 보면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윤성환 부평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배치되는 강령이라는 윤성환 위원장님께서 이제 선거 이렇게 해서 국회를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명백하게 당 강령에는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 진보신당이 그동안 선거를 공식 선거 2번에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과연 그건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의 이 문제의식은 너무 2012년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원의 힘, 당원의 정치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하자면 꼭 그러니까 정당이 꼭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일처럼 못하겠지만 그게 과연 다일까 생각하거든요. 당원으로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선거 말고도 충분하게 있다라는 생각하고 그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당원들의 합의와 토론 속에서 나갈 길을 찾아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너무 저희가 지향한 가치와 좀 이율배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좀 당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강원 발언하셨고요. 앞으로 뭐술 드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시간 날 때 한번 기회 주세요. 지금 드십시오. 네. 안 하신 분들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만. 5분 이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간이 참 좋네요. 제가 그걸 꿈꾸었던 것이 진보 정당의 최소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이 정도 진보 정당이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더도 말고 그 카톨릭 성당의 신자만큼의 진보 정당 당원들의 핵심 당원들이 이후에 새로운 진보 정당이 건설된다면 그것은 간절한 희망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로 서비들이 고통받지는 않을텐데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지금 새로운 진보 정당인데 저는 물론 늦게나마 해결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을 선거에 내년 선거를 물론 선거 중요하죠. 선거라는 것 한정 짓고 이런 토론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진보 정당 야타의 세력 구성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최소한 2008년 총선 이후에 곧바로 이런 작업이 좀 더 밀도 있게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같이요 우리가 민주노동당 제가 밤새워서 강령들을 쭉 읽어봤는데 얼마나 강령들이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당원이라면은 아마 꼼꼼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만큼 그것이 어느 정파를 떠나서 얼마만큼 현재의 의미에서 실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작년에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냥 총학생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표성이 없죠. 진보정당 선관위나 이런 것들 천문학적인 제언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문제제기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나 이런 것들 좋은데 그런 학교 급식제가 더욱더 올가매고 이런 것들이 과연 행행하고 그리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런 것들 분명히 진보정당은 차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힘만큼의 계급 투쟁이 아마 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힘만큼 발휘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선거 중요하지만 한정 짓지 말고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 영세, 비정규 또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을 이것들이 당이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현재화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래로부터 거대하게 조직을 낼 것인가. 지난번에 18대 총선에도 과반수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투표율이요. 실상 이런 사람들이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런 왜곡된 표현으로서 의회에서 지금의 그런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진보 정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근데 가령 그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조직화 되려면은 물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또 논리라든가 또 공중된 지상자 온라인 오픈에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도 대운이 필요해요. 인력이. 그러면은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 적인들 있죠. 의원들 진출했지 않았습니까? 교회 사회비 집단도 11조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유영수도 청문회 하니까 1억 얼마하고 서방교회 했다는데 우리는 그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0분의 1이라는 국회의원부터 권영길 강기가 등등 이런 사람들 압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이런 것들이 실성 당비에서 상당한 할애하면 상당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은 상위대에서 아래부터 상식을 조직화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고 이후에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되면 이런 걸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라는 걸 밝히신 거죠. 선거 제도와 불합리성에
부분과 의원 세비 부분까지 얘기하시는. 예. 또 다른 있는 김에 그냥 네. 이번 주제는 당원의 힘, 당원의 정치가 주제입니다. 오늘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지방의 민주노총 단위에서 수련을 하면서 김영은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심상정 고문께서 지금 진보 대통합을 이뤄내면 앞으로 교섭 정치가 가능한 만큼의 허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명망과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의 힘, 당원의 정치는 반명망과 정치의 당을 탈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당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정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는 2년마다 마법에 걸립니다. 2년마다 선거가 있고 그 선거 비용 보전을 해야 하고 또 선거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신당이 3년 만에 선거를 치러내면서 지금도 인천시장에 빚이 있고 중앙에 빚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을 지져왔고 선거의 프레임이 닥치다 보니까 당선자 배출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지율에 대한 퍼센트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민감했고 또한 조급함이 있지 않았는가. 진보신당은 건설해내고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당원의 힘으로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데 실은 당원들이 지금도 올바른 원칙과 그리고 가치 기준을 충분히 토론하고 세워나간다고 하면 전 지금도 지금 윤석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방식이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진보 대통합 찬성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당원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시간에도 당원들께서 말씀이 나는 갓사람 가고 맞사람하자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무분별한 선통합을 반대하는 거죠. 이유가 그분들은 아직도 우리 진보신당은 ING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년 만에 진보 정당으로서의 진보신당은 3년 만에 진보의 재구성, 혁신의 재구성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당원님들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선거라고 치르면서 없는 재정에 없는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프리를 받고 아까 우리 김혜주 당원님께서 지역 거점을 강화하자는 거 우리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제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남동대에 사무실 꾸려놓고 있고 지역에서 소식지 발간하고 있고 지역에서 족구단 만들고 있고 지역에서 연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도로민주당이나 도로진보신당 제2사회당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를 해서 정책과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노무현이 열망하는 실제 구현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지금 시기다. 선거전을 해야 된다. 지금 놓치면 또다시 실패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수단과 방식이 진보의 가치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기는 전투의 시기이지 전략적인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정당 건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과연 내일 우리가 주적 과제로 여러 가지로 미할 결정돼 있는 상태 내에서 다들 대표단에 올려도 대표단이 충분히 토론을 할 것이냐. 국회에서 민주노총으로 장소 바꾸는 이유는 충분히 토론하자고 해서 장소 바꿨다고 합니다만 내일 합의가 된다고 한들 당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충분히 좀 더 전 시간을 가지고 논의 구조 가지고 아까 박태균 당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미에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인천 지역만이라도 인천의 진보 3당의 당원 토론회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만. 그래서 좀 더 당원의 힘, 당원의 정치는 바로 저희 당원들이 토론하고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정책들이 실현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명망가로 불리어지는 우리가 명망가로 불려서 안 되겠지만 당에 대내적으로 저희들 당원 대표하시는 분들이 좀 노력해 주는 게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당정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명 가지고 있는 당의 대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당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악순환이 오지 않느냐.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고 많은 권력이 생긴다고 하면 당정 분리해서 정말로 정당은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 김기찬 의원이나 우리 무선님 위원처럼 의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부에서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무선님은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데 당은 당에서 열심히 당을 당면들이 준비해주고 외부에서는
있는 의원들이 움직여주는 게 서로가 압박과 뒷박이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충분히 토의해서 당을 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상태도 지금은 무분별한 소통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플레이를 지도자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뭐 밤 명망가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 류희찬 전 의원이나 심 전 의원도 그 당과 대중이 키우는 그 소중한 몇 되지 않는 그 지도 그룹에 속하고 정치인인데 그들과 대척되는 걸 꼭 해야 되겠느냐? 왜 우리 당원과 그들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그런 작업들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하신 반명망가 투쟁이라는 건 어떤 투쟁입니까? 그 반명망가 정당이 돼야 된다. 명망가가 중심이 되는 정당이 아니고 안티입니까? 하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명망가 정당이 아닌 당원들이 중심되고 당원들의 힘으로써 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동 있는 정당. 반명망가를 이렇게 앞세우시면 가던 사람 다 그럴 것 같아요. 표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그 아군을 많이 만들기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박수입니다. 예. 예, 뭐 아까 발언했던 사람들만 다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발언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좀 신선하지 않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짧게 잠깐만요. 예, 하십시오. 이 자리가 예전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을 찾다였는데 예전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을 묻다. 그 현수막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치 않게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할 때 또 민주노동당 당원 토론회 할 때 석기록들이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노트북을 사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집사람을 사면서 했었는데요. 참 그때 생각나는 많은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당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보정당의 정당원으로서 진보적이지 활동보다는 거수기 역할, 흔한 말로 NL대 PD 또는 주사대 반주사 이 거수기밖에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당원으로서 진보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반성들이 좀 많았던 반성들 중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또 다시 이렇게 당원들이 또 모여서 이런 흐름들이 있긴 한데 뭐 명망가가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망가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의 의지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진보정당, 통합정당이 되든 뭐 따로 남든 아니면 아까 누가 말대로 뭐 앞사람 가고 뭐 이렇게 되든 간에 어쨌든 만들어지는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당이 이 중심을 그러니까 당의 흐름을 당원들이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누가 우리 인천에 구의원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원은 우리가 보냈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배출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서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와서 들어야 됩니다.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좁구만 작지만 또 다른 명망가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들을 강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강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옆에 시당위원장이 있습니다. 진보의 합창인지 중창인지 명단만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톡 까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당 사무처, 서처장 제도의 국장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우리끼리 술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당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당원들의 목소리로 시당 잘못 가고 있다. 제대로 활동해라. 라는 것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니까 아직 과거에 패거리문에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 우리끼리 비판하고 문제제기할 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명망과 또 다른 노심이 또 다른 민주노총이라는 권력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됐든 우리가 그 안에서 당원들이 중심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당원들에 대한 상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죠. 제가 진보신당 제 사무국장만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진보신당이 만들어서 제일 좋았던 건 이제는 리스트 갖고 전화 안 돌려도 되겠지라는 점이 있었는데 진보신당에 와서도 리스트 갖고 전화는 해야 되더라고요. 투표하라고. 자, 또 예, 전현님. 조금 짧은데 새로운 진보정당은 반드시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진보정당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주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서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진보신당 당원 대다수가 거기에 아마 큰 의견 없이 동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 요구를 뒤지게 먹고 있거든요. 특히 진보신당으로부터. 이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 노동자 계급 중심의 진보정당은 어디서 어떻게 토대를 찾아서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 추상적인 미래지향적인 현실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던지는 식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진보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활동 과정 속에서 깨놓고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노총 분당 관련해서 그런 얘기 했던 게 사실이니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몸대고 덧대고 그 말고 너희들이 우리가 도운 게 뭐 있냐 이런 겁니다. 상호간에 지금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진보정당에 대해서 진보정당을 계급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도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급을 중심에 세우는 거는 저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정하게 노동자 내에서도 계급의 상대적인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조직된 노동자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나 이런 재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을 중심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비정규직 조직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러니까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제대로 끌어안아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얘기합니다. 원칙적인 얘기고 그럴듯한 얘기로 비춰지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계급 중심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고민할 거냐 NL 비판하고 패권주의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제대로 된 진보정치 가치를 찾는 진보신당에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당의 상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하나 이제 저는 분명하게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우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울타리 내의 고민이에요. 사실상 그런 고민인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만약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진보정치가 통합되고 또 더 어떤 외연을 확장한 정당을 건설해보자. 그래서 이게 도로민노당이 되지 않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행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진보신당의 반대가 많습니다. 진보의 합장에 저는 그런 측면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당 외곽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통합하라고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라고 외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도로 민노당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외연을 확대해서 정말 새로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분명해요. 어쨌든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 연대를 중심에서 해야 된다. 도로 민노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라도 지금 진보정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긁어볼 거냐. 저는 민주노총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 새로운 그런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만들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 이런 거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 대부분 다 진보정당이 했던 게 비정규직 법안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민주노총이 파업하고 이랬던 거지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달라고 민주노동당의 과거에 분당되기 전에 진보정당의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노총 패권과 과거 민주노동당의 패권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대한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이후에 좀 논의되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걸 우리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회 오시면 한 번도 발언을 안 해보신 분? 우리 학생 교수가 발언 잘하시습니다. 물어봐서 대답합니다. 방금 인천에 모 판사가 입을 째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입을 마음껏 째셔도 됩니다. 네. 없습니까? 예. 박세준 당은? 예, 서구당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자리에서 별로 이렇게 발표나 자기 입장을 얘기를 안 해봤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자꾸 욕을 찍으면서 좀 입장이 뭔지 뒤에서 그러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사실 앞서서 우리 전장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당원 동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제 뭔가 고민스럽고 복잡하고 굉장히 스스로 좀 정체되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지금 신당이 이제 진보진영 대통합, 그다음에 새로운 진보진영 건설을 놔두고 속된 말로 뭐 독자파냐 통합하냐 서로 간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그렇게 좀 부류가 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밑에 좀 깔려 있는 그러한 좀 상황들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극히 개인적으로 뭐 입장은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제 대중 조직에서 함께 해왔고 이제 우리 진보신당도 이제 대중정당으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진보진영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흐름 속에서의 이제 갖는 고민이나 입장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동기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뒤를 거슬러서 우리 2008년도에 사실 이제 분당을 하고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제 한시적 임의적인 당 이름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때 이제 분당을 하게 된 대내적으로 크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패권과 종북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이제 패권과 종북 때문에 우리가 분당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보신당 3년 동안 보니까 사실 이제 패권 종북이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불거졌지만 사실은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뭔가에 지금 진보신당 연대회로 우리 동지들이 뭔가 자기같이 실현을 하기에 그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뭔가의 한계적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뭔가 목말라하고 동의했던 동지들이 분당을 하면서 분당의 이유는 이제 패권과 종북이라는 이유로 이제 분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분당 이후에 사실 이제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그리고
진보신당이 갖는 새로운 가치가 진보와 생태 환경, 성소수자, 그 다음에 그 불안정 노동자, 비정규 이거 대변하는 노동자 중심의 정당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이제 가치를 걸었는데 사실 3년 동안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실 진보신당이 내건 가치만큼 실천한 내용들이 없고 대중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어쨌든 새로운 진보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3년 동안 어떤 고민이나 새로운 진보신당 건설에 대한 그런 내용과 가치를 포함해서 아까 우리 최영기 동지가 얘기했던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못하고 살려내지를 못하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간 동안 3년 동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세와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진보신당의 그런 고민과 새로운 진보신당 정당 건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세와 기류에 우리가 좀 통합된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전자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보진영 대통합이나 새로운 진보당 건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있는 거고 그 이제 그것에 당면한 이제 닥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진보진영이나 당과 달리 우리 진보신당의 여러 가지 좀 입장 차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3.27 당대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쳤지만 어쨌든 이제 당대회 결정상과 결정을 해놓고도 과연 그런 부분들이 밑으로부터 대중적으로 동의되고 그런 부분도 지켜낼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또 소위 얘기하는 당 대표단이나 상층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달리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제 진보 정당 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 요구 그런 이제 대세와 기류에 이제 우리만이 외치고 우리만이 얘기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실을 가기가 어렵겠다 뭐 그런 좀 고민을 합니다. 지난번 그 5월 19일 날 그 부평구청에서 그 4개 당과 지역본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님 발언을 듣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권 문제는 이미 공유하고 이제 그 속에서 5분이 한참 전에 지났을 거네요. 그래서 저는 2번 발언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에 빠졌고 그 존재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최대 노동 이제 조직으로서 사실 이제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들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제 배타적 지방 지금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니냐 뭐 얘기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현장에 혼란스러웠던 지점들에 대한 이제 자기 평가 반성 그다음에 이제 그 북에 대한 3대 세습과 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뭐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중 정서적으로 그렇게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대중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인정되고 해소된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10만 당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이면서 이제 당원인 이제 조합원들이 있어요. 민주노동당 당원 있고 진보신당 당원이 있고 그거 빼고 그다음에 탈당 오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을 바라보면서 할 당원 전기를 못 내려서 못 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아주 주체적이고 자아적인 자기 평가를 우리 진보신당 당원들은 뭐 늦었지만 이런 지금 통합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제 남을 대상으로 해서 비판하고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한테 좀 이제 우리 제목에도 있듯이 이제 진보신당의 길을 찾다 묻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스스로 묻고 과연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역할들을 해야 될 건가 좀 이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옆에 지났습니다. 그런 거 고백 안 해주세요. 예. 또 저기요. 네. 이은선 당원님. 사실 전 들으려고 왔는데
제가 또 할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제가 쐈으니까 잠깐 시간 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를 올린 게 있더라고요. 마누라한테 돌아오라고 쓴 글이었는데 이슬철 공연을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근데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남편이 잘못했다. 티켓 10장 구해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한테 저런 거 붙여야 되는데 도리어 배짱을 튕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 재밌는 얘기로 누구야 집에 돌아와라. 집 나간 애들 찾을 때 아빠 바지 줄여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좀 주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 대회가 3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민주노동당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정성희 지금 통합추진위원장인데 그 장관이 어떤 안이라도 갖고 오세요. 다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뭐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언론에 보면 이정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대선에 대해서 또는 뭐 연합정부나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다른 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다못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그거 같이 하지 말자는 아니었다. 인제서 그래. 인제서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지. 진보신당에서 대대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면 야 이거 우리 못 받는다.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이랬어야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한땀만을 치고 있어요. 쓸데없는 정책을 잔뜩 늘어나는데 정작 분당의 사유가 된 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 서류를 갖다 놓으면 회의에도 갖다 놓으면 다 갖다 치워버린대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다못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옆에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도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람이 너 잘못한 걸 고치겠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한번 대판사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만날 때는 야 그때 내가 좀 미안해서 서로 그러고서 다시 만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나지나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구의 합의문이 나와도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냐. 이미 민주노동당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일명 종북주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팔아먹습니다. 국민이 원한다, 노동자들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를 하고 민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민주노동당도 그 말을 많이 써먹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의 핵개발을 찬성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는 야 북이 여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진보 정당이 되면 전 세계 핵은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없어야 된다. 미국도 빨리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진보 정당이지 말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3대 세습이요. 우리 자본가들이 자본을 자식한테 세습하는 것도 문제있다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오랫동안 정권을 가졌어요. 우리 문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1대1에 3대까지 가는 것이고 전 세계가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는 그런 거 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니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다고요. 다른 데는 당연히 국민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얘기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분당의 사유가 하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한 패권주의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문구에서 제도를 만들어도 패권주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분당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 좀 있으면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한번 칩시다 우리가. 그때 그 정당에서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다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벨소리는 5분이 됐다는 제 전화 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문제는 때려치고 우리가 분명히 9월 이내에 통합이 안 되면 새로 생겨지지 않으면 나머지 세력들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노동당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차라리 빼자 이거죠.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바로 찬 것처럼 돼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듣는다? 그 걱정도 없습니다. 원래 얘들이 우리 안을 바꾸도 계속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했던 누구네가 잘못한 사람이 어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원들은 아까 세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세수로 나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분 쓰셨습니다. 우리 이근선 제가 오늘은 당원이라고 했는데 이근선 부위원장님이 열정이 넘치긴 하시는데 항상 토론회에서 그 이혼론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 여러 주위에서 제가 그 표현을 자제를 해주셨어요. 하는 제안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이해는 쉽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주 듣다 보면 네, 남부의 윤영삼 당원. 네, 남부의 유영상입니다. 앞에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은 앞에 분들이 국민의 의견이 이렇다, 조합원의 의견이 이렇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는 제 개인 의견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는 여러분처럼 진보신당의 역사나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앞에서 술 먹다가 가끔씩 진보신당의 역사 어때 그러면 저는 갑자기 부담스럽고 괜히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괜히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저는 사실 오늘 토론회 온 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어쩌다 얼굴 비치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얼굴만 비치냐 뭐 이런 식으로 욕도 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진보신당에 가입했던 이유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당에 가입하면 뭔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 같다, 해줄 것 같다. 내가 안 싸워도 얘네들 대신 싸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하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애들이 항상 권하면 물어보는 게 야, 너네 진보신당 좋지? 근데 니네 야, 구참당을 뭐가 다른데?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당원 교육이 좀 덜 됐나? 아니면 내가 진보신당을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구참당과 우리 그 정책적 차이가 뭔지는 솔직히 말씀을 친구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민주노동당 독자파, 통합파 말씀하시는데 친구들한테 야, 지금은 독자를 가야 돼, 통합을 가야 돼 이런 얘기 못해요, 사실은. 대부분 애들은 야, 그게 뭔데? 노동자 중 이렇게 아니면 뭐랄까 있잖아요. 종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얘기하면 그게 뭔데? 그거보다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드러내주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 주변입니다.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주변에 한 5명, 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당의 정체성은 뭐야? 열심히 싸우는 거 알고 열심히 하는 거 많은데 그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당에 가입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대신 싸워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생각을 들면서 가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 당이 3년, 10년 만에 정권을 잡거나 3년, 10년 만에 어디 대단한 당이 될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 우리가 통합을 하나도 안 되고 진보 세력이 맡아 외연을 확장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당에 가입했을 때 이 당은 이제 걸음마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아까 최원성 당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통합과 독자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재수에 갈 길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뭐 전문대로 갈 거냐. 제가 보기엔 지금 중학교 수준인데 무슨 대학을 입시를 얘기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아직도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이유가 있다. 맞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신 싸워주길 바라는 사람. 아까 전에 윤성환 위원장님이신가요? 말씀하셨던 진보의 가치를 대변할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 15% 정도를 대신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 진보의 가치가 저도 모르는 진보의 가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통합이 되면 진보의 가치 생기는 거냐? 저는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현재 모든 문제가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아직 실력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던 뭐 패권이나 그런 것도 사실 현재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뭐 망명과 무시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사실은 심상정보고 찍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사실 없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통합 독자를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중학생이 대학교 입시 원서 들고 와서 어디 쓸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그 당원의 입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많이 낭비해주셨네요. 네, 김민수 장관님. 남동의 김민수입니다. 앞에서 윤영상 당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래서 사실은 먼저 손을 잡세게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제가 당원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보신당으로 나오면서 10년 안에 정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한 당원들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차영규 당원이 얘기했는데 정권의 정당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정권 획득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제 다른 것도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정당이기 때문에 정권 획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무도 제가 단언컨대 10년 안에 정권을 획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당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진보신당으로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를 가지고 진보신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뿐이 안 됐는데 정권 획득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세력들과 합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진보신당으로 나올 때 진보의 재구성 얘기했고 제2창당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죠. 그 진행되지 못했던 과정들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3.27 단계에서 또한 결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 자체도 이제 벌써 그렇지 못한데 3.27 단계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론을 하면 한 부분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제 외연을 넓히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도 외연 넓히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근데 그 외연을 넓히는 것이 우리 진보신당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세력들이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세력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된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세력들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진보의 재구성, 제2창당, 그 다음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금 학습하고 조직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의 단체들과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선거연합 그리고 공동의 사업 논의하면 되고 그 안에서 정확한 원칙 세우고 새로운 진보정당 가치 하에
함께 그 세력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게끔 그렇게 다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힘내시네요. 네, 그 학습하고 조직하고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이번에 새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장이 이제 그 지역 교육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인준 받은 다음에 교육위원을 자발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학습하시려면 교육위원회 지원을 해주세요. 네. 다음, 네, 윤성환 위원장님, 네, 자주 언급이 되셔서 마이크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사회자 많이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 가지고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진보신당에 표 찍어주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눈물 닦아주겠고 진보신당 찍어주면은 부상의료 실현해서 돈이 없어도 아파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사기였네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그 대중들을 위해서 진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한테 표를 찍어주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입법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 10년 후 아니면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해가지고 뭐 한 20년을 우리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려서 좀 답답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역에 거점 만들고 노동자들 조직하고 비정규직들 열심히 해야죠. 근데 물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사회당 활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당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당이라는 당은 전혀 뭐 명함을 내줄 수 없는 당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놀았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느냐? 관점의 문제죠. 그러니까 당을 하면서 우리가 대중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고 비록 우리의 실력이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당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쟁할 때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고 뭐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소위 사회운동적 방식으로 이 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회당은 부자를 택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당 사회당 당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선거 때 되면은 뭐 민주노동자 찍고 민주당 찍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주노동당을 압도할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원이 많다면 우리는 이런 복잡한 다양한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시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12년을 봤을 때 우리 현재의 실력으로 살펴보는 중 아닙니까? 저는 대중들한테 참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비정규직 폐지하자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비정규직 폐지할 테니까 우리 좀 표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찍어주면 너네도 되냐? 너 실력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한테 찍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선거 나갈 필요 없죠. 당 운동할 필요 없죠. 그냥 사회단체 열심히 만들어서 시민단체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대중에게 찍어줄 만한 대중들이 우리 스스로를 찍어줄 만한 진보 세력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지. 지금은 아니고 우리는 중학생이고 우리는 10년 후에 지금 숙고를 목표로 하고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당입니다. 그럼 정당 운동하는 사람 마인드에 맞게끔 좀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반론도 재밌잖아요. 잠시만요. 막판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반론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했다가는
12분 남았습니다. 윤석열 위원장님의 얘기에 뜨거운 호응을 해주시는데 말씀드렸죠. 28일도 워크샵 있고 6월 13일도 또 당원 토론회 있고요.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5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떻게 될지가 결판이 나는 날이에요. 그거 갖고 한번 보여봐야죠, 그죠? 자, 아까 윤성환 당원이 박태균 동지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박태균 동지가 뒤에서 비수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등 뒤에서 찬반 토론 방식으로 반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리적으로 10분 남았습니다. 네, 윤성환 당원님의 그 문제의식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민수 당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자고 했다고 봐요.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꿈은 있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성환 당원님의 생각이 지금 우리는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만큼밖에 못했다는 건 둘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윤성환 당원님처럼 말을 하고 김민수 당원님처럼 말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은 윤성환 당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좀 솔직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야겠냐면은 우리 정당 측을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정당과 같이 합시다. 그런 세상 만듭시다라고 솔직히 저는 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그런 솔직함 없이 지금 모든 윤성환 당원님의 이 방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정당은 다 사기꾼입니다. 물론 지금 사기고 있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포함하니까 16.5%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서 그 정도의 유의미한 투표를 가져서 집권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주류가 그 속에서 될 수 있을지, 비정규직이 말하는 그 비정규직 그 법을 철폐시킬 수 있을까? 또다시 이런 논란이 다시 그 내부에서 통합된 새로운 정당 안에서 생길 거라는 저의 좀 염려스러운 말이 있고요. 이런 건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 착각 속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너지 효과를 많이 기대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 하면은 각각의 조직들의 장점들을 모아져갖고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이지,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할 때는 단지 비대한 몸집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였을 때. 그리고 끝맺음으로 얘기하자면은 또 실천해야 됩니다. 얘기한 거. 실천하지 않고서 열정만 있으면 모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은주 시당 위원장님, 발언 안 하신 분 위주로. 시간이 가고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보니까 5월 지금 다 갔는데 시당에는 3개월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 거기서 노래 다니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연속회 있고, 이제 일요일날 전국위원회가 있고,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당원 토론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런 논의 모아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토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고, 그만큼 이제 우려, 그리고 이제 진보신당에 대한 이제 애정이 있는 만큼 그동안 3년여의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제 가치와 실천,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당 역량 평가 이제 이행 평가를 만들었듯이 당 역량 강화와 이제 새로운 지방정당 건설 관련 종합시청 계획안을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의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논의가 이제 당원들 중심으로 되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대표단 이제 전국위 산하로 꾸려진 퇴진주 그리고 이제 전국위원회 대의원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대의원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은 이런 논의가 이제 토론도 되고 뭐 지지도 하고 다 좋은데 오히려 그 진짜 불신과 갈등으로 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그 말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은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기준을 당대에서 일단 정했습니다. 그 바탕하에 합의는 만들었고 논의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당, 그러니까 사회당을 포함한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 이제 8차 연석기를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게 개정 단체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뭐 10만 얘기도 있지만 저는 분당 이후에 진보신당, 민주동당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노동조합의 현장 간부들이든 조합원들을 포함한 이렇게 외연을 넓혀서 가야 되는 게 저는 패권주의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이제 계속해서 저는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논의를 할 거고 이제 계속 될 텐데 중요한 건 이 길은 이제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연석회의를 제안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진보신당에서 조수 대표가.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해서는 진보의 재구성을 통해서 진보신당이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일정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들 그리고 전국위원들 이제 당원분들 다 해서 어쩌면 6월 말 안으로 그 시기가 더 늦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결단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자기의 문제의식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더 얘기하고 이 과정들이 좀 짧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몇 달 내에 정말 이렇게 한두 달 내에 이렇게 팍팍 진행되는 게 있어서 짧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애정과 그리고 우리가 진보 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남아온 당원들로서 그런 자부심과 그런 내용들을 이후에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 저는 진보신당이 다시 온 건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통로로 직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신념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진보신당 왔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꿈이 아니라 왜 꿈이라고 그리고 먼 훗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는 앞당겨야죠. 그리고 그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벌어진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상황이 그리고 역량이 이런 정도인데 아니면 우리의 꿈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현실의 상황과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고요. 저도 사회자로서 마지막 발언 한마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찍 오셨어야지. 예. 아니요, 10시에 여기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게시판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지 마시고 인천시당 홈페이지 게시판 그냥 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당원 로그인 안 하면 글 쓸 수도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많이 좀 관심이 있어야지 애정이 있어야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그 연석회의 게시판 상황탐도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오랜만에 진보정당 활동한 이후 한 10년 만에 중앙대의원에 출마해서 이번에 대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건 당이 아니라고 할 정도까지 무참하게 깨졌던 게 진보신당이었습니다. 우리 대의원들은 80% 넘는 참석률을 가지고 끝까지 70%가 넘는 참석률을 유지하면서 대의원의 종족수 때문에 무산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대의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연합정배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에 신자유주의 새로운 조직적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대 세습 국가 핵 개발 반대라는 거를 대의원들이 열띤 토론 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느끼는 건 그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3.27 당대의 정신이 올곧게 계승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5월 26일 합의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동지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월 응급실 옆에 보면은 이바동 감자탕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예약 줬으니까요. 김민수 한번 따라가시면 돼요. 원래 이 자리가요. 이쪽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사열로. 네, 그래서 사열로 맞춰주세요.